퀸즈와 WCA가 지역사회 어린이 500여 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며 올 연말 시즌의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료 급등이 예고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오는 1월 1일 새로운 시대의 취임식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에서 전철 승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퀸즈와 WCA가 지역사회 어린이 500여 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며 올 연말 시즌의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퀸즈와 WCA는 22일 플러싱 강당에서 제7회 크리스마스 장난감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500여 가정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코트, 신발, 화장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김은경 사무총장은 매년 더 많은 가정들이 퀸즈와 WCA가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장난감 나눔 행사에 참여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사인업한 그 가정만도 500가정이 넘는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봉사자님들이 이렇게 막 싸셨거든요, 선물을. 근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온 선물들이 너무 예쁘고 또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다고 그러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날 열어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이날 행사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도 참석해 가정들에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준 단체들과 기업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I mean, it's important during these holiday times that there's some festive cheer for the families. We cannot take it for granted that every family does have the ability to give out toys to their children. So, I want all the children in this community to know that, the community is here for you, and no matter what, we are here. 퀸즈와 WCA는 내년에도 더 많은 어린이들과 가정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료 급등이 예고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대 세액공제 종료 가능성까지 겹치며 보험료 문제는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와이오밍주의 스키 리조트 마을 알타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스테이시 뉴트는 내년 오바마케어로 온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연간 43,00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단 하나뿐이어서 대안도 없습니다. 내년도 보험료는 부부 세전 소득의 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비영리 보건 전문 매체 KFF 헬스뉴스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가입 시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체감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의 오드리 모스 가스티어 사무국장은 복합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보조금 연장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ABC 뉴스 디스위크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내용을 표결에 붙일 것이며 통과되면 상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오는 1월 1일 새로운 시대의 취임식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의 취임 선서식은 1일 오후 1시 뉴욕시청 계단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음악과 공연이 곁들여지며 맘다니 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마크 레빈 감사원장 당선인과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공호관이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취임식은 통상 4,000명 내외의 초청객만 참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브로드웨이 일대에서 수만 명의 뉴욕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블록 파티로 진행됩니다. 다만 안전과 공간 제한 문제로 사전 참석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맘다니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월 1일 자정,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공식 취임 선서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이 자정 선서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열리는 공개 취임식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다시 한번 선서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취임식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운동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총괄 책임자 엘라나 레오폴드 역시 이번 취임식은 새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보여주고 뉴욕 시민들이 시정부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공연진과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에서 전철 승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2시쯤 퀸즈 아스토리아의 스타인웨이 스트리트역에서 40세 남성 피해자는 맨해튼 방면 R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용의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용의자에 의해 흉기로 몸통과 왼쪽 다리를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열차에서 빠져나와 구조를 요청했으며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사진을 공개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TA가 메트로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옴니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부 고령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 많은 뉴욕 시민들이 줄을 서 옴니 전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달 동안 MTA가 시 전역에서 진행한 여러 현장 안내 행사로 시민들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메트로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을 새 옴니 카드로 옮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80에서 90대 고령 부부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 시민은 현장에서 옴니 카드 교체가 불가능해 별도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고령자들은 신용카드 연동에 대한 불안과 개찰구에서 잔액이 표시되지 않는 점, 카드 뒷면에 포함된 사진이 사라지는 점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고령자에게 큰 장벽입니다. MTA는 노인 등 할인 요금 이용자의 94%가 이미 옴니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6%도 약 9만 명에 달하며 장애인 단체들은 터치 결제 방식이 일부 장애인 이용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카드 판매는 내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자진해서 출국하는 미등록 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립니다. 국토안보부는 22일 연말까지 세관국 경보호국의 스마트폰 앱 CBP홈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원금 $1,000에서 3배 인상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CBP홈 앱을 이용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CBP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용으로 사용됐던 CBP1 플랫폼을 개편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맞춰 불법 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CBS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이 구금과 강제 추방 작전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불법 체류자 1명을 체포 구금 추방하는데 평균 $17,000가 드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 1월 이후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3,000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체포돼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 만에 최고치인 4.3%를 기록한 것이 자신이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발표된 위대한 미국 경제 수치는 관세 덕분이라며 미국 경제 수치는 오직 더 좋아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또한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국가 안보는 훌륭하다며 미국 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임을 의식한 채 대법원에 은근히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4.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 3분기 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도 큰 폭으로 웃돈 것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자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자료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0년 1월 8일 작성한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8차례 탑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4건의 비행에는 앱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도 함께했습니다. 1993년의 한 비행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이 전용기의 유일한 승객으로 기재됐으며 다른 비행에서는 이 둘과 20세 여성만 탑승했습니다. 다른 2건의 비행에서는 승객 중 2명이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맥스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검사는 이메일에 적었습니다. 이 이메일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사법당국이 맥스웰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라라고에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클럽에서 맥스웰 사건과 관련된 인사의 과거 채용 기록 확보를 시도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22일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알약 형태의 위고비에 대해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위고비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가운데 경구용 알약 형태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GLP-1 계열 비만약은 주사제로만 판매돼 투약 불편이 컸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내년 1월 초 미국에서 알약 위고비를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식품의약청에도 판매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알약 위고비의 미국 내 가격은 한 달 복용분 기준 149달러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의 후속 경구약을 준비 중이며 FDA 승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1년 위고비 출시 이후 급성장했지만 최근 경쟁 심화와 복제약 확산으로 시장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22일 한때 온스당 4,497달러 선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오후 들어 4,470달러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이 1일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날만 50일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에 나서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값은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확대 속에 올해 들어 약 70%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금값 전망치로 온스당 4,9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은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국제은 현물가는 온스당 69달러 선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금과 은의 연간 상승률이 1979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진행된 인원 감축 때문에 5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1월 미국에서 감축된 일자리가 117만여 개였고 이 중 AI가 사유로 언급된 경우가 54,694개였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주요 기업에서도 AI로 인한 감원 사례가 잇따랐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예컨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는 지난 9월 AI 도입으로 고객 지원 인력 약 4,000명을 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IBM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서 올해 인사 업무 인력 수백 명을 줄였고 IT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AI를 직접적 사유로 들며 전체 인원의 5%에 달하는 약 500명을 내보냈습니다. 인력자원 플랫폼 기업 워크데이는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전체 인력의 8.5%인 1,750여 명을 감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챌린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감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해고가 잇따랐던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등 탓에 비용 압박이 커지자 일선 기업들이 AI로 종전 인력을 대체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할 2025 SBS 가요대전이 12월 29일 밤 9시 본방송에서 방송됩니다. 올해 가요대전은 골든 루프를 주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빛났던 K-팝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무한한 여정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가요대전에는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아이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아일릿 등 최정상 아티스트부터 주목받는 신예까지 총 36팀이 출격해 역대급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과 캐츠아이 윤채의 최초 공개 듀엣 무대, 보이넥스트도어 운악과 아일릿 원희의 유닛 퍼포먼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직접 참여한 크리스마스 자작곡 무대까지 다채로운 스페셜 무대들이 공개됩니다. 이처럼 풍성해진 스페셜 스테이지로 연말의 설렘과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 연말 최고의 K-팝 축제 2025 SBS 가요대전은 오는 29일 오후 9시 본방송에서 방송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일본계 할인 체인점 다이소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남가주 한인 통관 브로커가 추징금 750만 불과 함께 징역 5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9일 플러싱 병천식당에서 진행한 임원회의를 통해 뉴욕 한인의 밤 갈라 행사를 내년 2월 27일 아스토리아 월드매너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프랑스 우체국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택배와 우편물 배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해커는 경찰 기록과 소비자 관련 데이터에도 접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2일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청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교황청에서 권력 행사와 사익 추구 등과 관련된 모습들을 실망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티칸 교황청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 시장에서 제3자 개발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으로 약 1억 1,5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때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자 취업 보증 수표로 여겨졌던 스탠포드대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자들도 인공지능과 코딩 도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세의 스키 여제 린지본이 프랑스 발디제르에서 열린 알파인 슈퍼대회전 여자부 레이스에서 1분 20초 60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월드컵 이틀 연속으로 입상하며 자신의 최고령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오라클 등과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틱톡 글로벌의 미국 법인들은 전자상거래, 광고, 마케팅 등을 포함한 상업 활동들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